경매수골 현미경의 치우입니다. 경매를 단순하게 보면요, 낙찰이냐 폐찰이냐 뭐 이것으로 딱 갈립니다. 그런데 그 속을 좀 들여다보면요, 복잡한 사연의 물건도 굉장히 많고요, 그냥 간단 명료한 사건의 물건도 꽤 많죠. 보통 감정가격보다 높게 써서 낙찰받는 경우에 낙찰자는 꽤 많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갈등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너무 높게 낙찰을 받은 것은 아닐까? 그냥 미납해버려? 그리고 더 싸게 받아? 주위 시세를 고려하지 않고 물건과 사랑에 빠져서 이렇게 높게 쓴 것은 아닐까? 이런 식으로 고민도 또 합니다. 잔금을 낼까 내지 않을까? 여기서부터 고민이 출발하기도 하고요. 자, 이런 고민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른 생각이 안 든다고요? 그래서 제가 비슷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0 타경 5710 1번 물건입니다. 소재지는 전남 장원군 회진면에 있는 주택이고요. 자, 이 물건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감정가격이 일단 너무나 착해요.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는 저 금액이면 그냥 내 별장으로 쓸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감정가격이 750만원 정도이다 보니까 진짜 사람들이 고기 본 개떼처럼 달려들기 시작하는 거죠. 무려 82명이 입찰을 했는데 여기서 낙찰된 사람도 제가 보기에는 보통 운빨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낙찰을 받고 보니까 감정가격 대비 무려 500%가 넘는 가격으로 낙찰을 받았다는 사실에 처음에는 좀 우쭐했겠죠. 그런데 조금 지나면 주위에서 뭐하러 그걸 그렇게 높게 받았냐, 저런 집 다 썩고 골았다, 수리하려면 돈이 끝도 없이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아니, 이런 이야기보다도 더 나쁜 이야기를 들었을지도 모르겠죠. 보통 확실한 주관과 쓰임새, 그리고 활용도를 계산하지 못하면 낙찰 이후 이런 식으로 흔드는 말에 쉽게 팔랑기가 되고 맙니다. 바닷가 끝에 있는 단독주택의 희소성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이런 말은 그냥 개무시하고 뚝심 있게 잔금을 납부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관이 없었고 생각이 흔들리다 보니까 그럼 얼마 안 되는 입찰 보증금을 포기할까? 이런 식으로 생각이 흔들리는 거죠. 보통 입찰 보증금이 감정가격의 10%니까 70만원 정도 떡 싸먹었다고 생각하지 이런 식으로 가볍게 낙찰 포기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네요. 70만원이면 꽤 큰 돈일지도 모르는데요. 제가 말은 쉽게 하지만 낙찰 포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고요. 입찰 보증금이 1000단위, 억 단위로 넘어간다면 포기라는 그 생각 그 자체가 죽을 맛이겠죠. 자, 어찌됐건 80명 정도를 넘어서고 낙찰받은 주택을 아주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잔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낙찰 포기를 선언했는데 이때부터 사람들은 민첩하게 움직이고 이 물건의 가치를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새롭게 보기 시작합니다. 입찰 보증금도 30%대로 올라갔지만 이쯤 되면 이 바닥 고수들은 잔금 미납의 이유를 아주 우습게 보게 되는 거죠. 왜냐? 고수들은 이런 물건은 입지만 보고 가치를 측정하는데 진짜 선수 중에 초선수예요. 하수들은 집 상태나 수리 여부를 신경 쓸 테지만 고수는 크게 보고 하수는 작게 본다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아무튼 이 방면에서 방구 좀 낀다는 인간들은 모두 다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보통 이런 미납 물건은 한 번 더 유찰시키거나 대체적으로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런 식으로 관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물건 입지의 특수성은 이런 것들을 모두 한 방에 정리할 만한 그런 매력이 있는 거죠. 두 번째 경매에도 감정가격을 훌쩍 넘겼는데
여기서부터가 조금 드라마틱하게 좀 짠해집니다. 첫 번째 낙찰이 3,970만 원인데 두 번째 낙찰은 7,100만 원을 약간 넘겨서 낙찰이 됐어요. 이 말은 첫 번째 낙찰자가 그냥 팔아도, 그냥 곧바로 팔아도 저 가격은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죠. 바닷가 단독주택의 입지를 누군가는 저렇게 크게 볼 수 있다라는 사실에 아마도 첫 번째 낙찰자는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후회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늘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라고 하면서도 그것이 정작 자신의 일이 되면 등잔밑이 어두운 것처럼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주변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툭툭 내뱉는 말,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걱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 없는 이야기를 듣고 흔들리는 것은 솔직히 배워도 한참 더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두 번째 입찰에서도 27명이나 입찰했는데 제가 면면을 세세하게 훑어보지는 않았지만 고수들은 아마도 6천대 후반에 몰리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바닷가가 보이는 이 단독주택을 빌려주고 세를 받는 것을 꿈꾸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조용한 휴양 공간으로 바꾸려고 그렇게 계획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식으로 쓰임새를 창조할 것인가에 따라 가격은 항상 천차만별이는 거죠. 문제는 가치를 어떻게 보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자신에게 좋은 운이 들어와도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구별하지 못하면 이렇게 다 된 밥에 재를 빠뜨리는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조금 안타깝네요. 지금쯤 첫 번째 낙찰자는 저 물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참, 그나저나 첫 회차에 2등을 하신 분도 차순위 승고를 하지 않은 것을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분도 생각해보니까 짠하네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꼭 좀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물건을 보시더라도 보이지 않는 그 이면을 보는 그런 투자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